네. 오늘은 혹시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고양이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찾아야 할지,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뭘 준비해야 하는지 좀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. 네.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요, 이 고양이 실종 대처와 예방에 대한 핵심 정보들을 좀 실질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. 이 자료들을 보니까요, 단순히 고양이를 찾는 기술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고양이의 어떤 습성이나 또 보호자가 느끼는 그 심리 상태까지 다루고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사실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에요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 상황에서 너무 당황하지 않고 좀 효과적으로 대처하고, 또 무엇보다 반려묘를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확실히 아시도록 돕는 겁니다. 네. 자료들을 보면 당장의 그 초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예방책 마련의 중요성까지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럼 고양이가 딱 사라졌을 때 그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. 실종 직후 첫 3시간. 이게 정말 결정적인 건가요? 아, 네.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. 대부분 아주 가까운 곳, 집 주변 50m 반경 안, 그런 예상치 못한 틈새에 숨는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흔한 경우인가 봐요. 그렇습니다. 보통 집에서만 지내던 고양이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면요,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껴요. 아, 그래서 본능적으로 가장 가깝고 좀 좁고 어두운 곳으로 확 숨어버리죠. 차 밑이나 건물 틈새, 화단 속, 심지어 실외기 뒤편 같은 곳이요.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네요. 네. 그래서 자료들에서도 멀리 나가서 찾기 전에 일단 집 주변부터 보호자가 에이 설마 저런 곳에 있겠어 싶은 곳까지 정말 샅샅이 뒤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. 그렇군요. 근데 이때 보호자가 너무 불안해하거나 막 다급한 목소리를 내면 오히려 고양이를 더 깊숙이 숨게 만들 수 있으니까 좀 침착해야 합니다. 그래서 그 자료에 나온 고양이 탐정도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했군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평소 부르던 대로 좀 침착하게 이름을 부르고 잠깐 멈춰서 소리가 들리는지 귀 기울이는 시간도 필요하다. 이런 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발견했다고 바로 막 덮치려고 하면 안 되고 간식 같은 걸로 좀 안심시키면서 유도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. 고양이 후각이 뛰어나잖아요.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요? 네, 아주 효과적입니다. 그 보호자 최치가 밴 옷이나 담요, 아니면 사용했던 모래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걸 집 주변이나 고양이가 숨어 있을 만한 곳 근처에 두면 그 익숙한 냄새가 고양이한테 여기가 안전한 곳이구나 하는 어떤 심리적인 앵커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. 돌아오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. 오, 그거 정말 좋은 팁인데요? 근데 만약에 초기 수색에서 못 찾으면 어떡하죠? 그 다음 전략도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자료에 보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근처에 밥자리를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두는 거예요. 밥자리를요?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밥이 줄어드는 곳을 중심으로 점점 범위를 좁혀가면서 혹시 가능하다면 CCTV 같은 걸 설치해서 활동 시간이나 동선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도 소개되어 있더라고요. 와, 이건 진짜 그냥 찾는 걸 넘어서 약간 데이터 기반 전략 같은 느낌인데요? 그렇죠. 좀 더 체계적인 접근법이죠.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정말 중요합니다. 정보 공유요? 네. 전단지, 그러니까 사진이랑 특징, 연락처, 필요하면 사례금 같은 거 명시해서요. 이걸 붙이는데, 공공장소에 붙일 때는 규정을 좀 확인해야 하고요. 맞아요. 함부로 붙이면 안 되죠. 네. 그리고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, 그 animal.go.kr 사이트에도 등록하고, 지역 커뮤니티나 SNS도 활용하고, 주변 동물보호센터나 병원에도 다 연락을 돌리는 거죠. 여러 채널을 동시에 활용해야 목격 제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 평소에 전단지 양식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. 그럼요. 아주 좋은 대비책이죠. 자, 그럼 이렇게 가슴 아픈 상황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게 최선일 텐데요.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? 역시 안전한 환경 조성이겠죠? 맞습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하죠. 물리적인 안전장치가 기본인데요. 방묘문이나 방묘창 설치할 때 그냥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이, 이게 최소한 1.5m 이상은 되는 게 좋다고 하고요. 1.5m요? 꽤 높네요. 네. 그리고 재질도 중요해요. 일반 그 알루미늄 방충망 같은 건 고양이가 마음 먹고 긁거나 매달리면 그냥 찢어지거든요. 위험하겠네요. 네. 그래서 좀 튼튼한 거, 스테인레스, 분체 코팅 방충망 이런 걸 추천하더라고요.
그리고 잠금 장치, 이것도 꼭 확인해야 하고요. 근데 그런 물리적인 장벽만으로는 좀 부족하다.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. 고양이 심리를 활용하는 방법 이게 좀 인상 깊었어요. 네, 맞아요. 단순히 못 나가게 막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 환경 자체를 좀 충분히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. 흥미롭게 만든다. 예를 들면요. 또 만들어주고 놀거리도 풍부하게 제공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어느 정도는 집안에서 해소시켜 줄 수 있거든요. 아하.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문 앞에서 보호자를 막 격하게 반기는 행동 있잖아요. 네, 저희 집에도 그러는데. 그게요, 오히려 문이나 현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줘서 탈출 시도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해요. 그래서 현관문 근처에서는 조금 차분하게 인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자료에서 그렇게 조언하더라고요. 오, 그건 정말 몰랐네요. 훈련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. 네, 훈련이요. 특히 이름을 불렀을 때 오게 하는 리콜 훈련. 이걸 평소에 좀 긍정적인 방식으로 꾸준히 해두면 진짜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. 그렇군요. 꼭 해둬야겠네요. 그리고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거, 바로 인식표죠. 이름이랑 연락처 적힌 곳걸이. 이건 필수고요. 네. 자료에서는 한 가지 방법만 쓰기보다는 여러 식별 수단을 같이 사용하는 걸 권장해요. 눈에 잘 띄는 목걸이랑 또 몸 안에 심는 반영구적인 내장형 마이크로칩, 그리고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GPS 기기까지 같이 활용하면 안전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겠죠. 아, 여러 개를 같이 쓰는 게 좋군요. 네, 그리고 또 비상시에 도움받을 수 있는 연락망 있잖아요. 가족, 친구, 이웃, 아니면 동네 캣맘이는 캣데디 분들, 단골동물병원 같은 곳, 미리 이런 연락망을 만들어두는 것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이렇게 예방이랑 대처법을 쭉 듣고 보니 정말 보호자의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네요.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법적인 부분도 간단하게라도 알아둬야 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책임감 있는 보호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부분이죠. 현행법상으로는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렸다면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. 10일 이내요? 네, 반대로 길 잃은 동물을 발견했을 때도 신고할 의무가 있고요. 만약에 동물이 보호센터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공고기간이라는 게 있어요. 보통 10일 이상인데 이 기간 안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소유권이 이제 지자체나 다른 입양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아, 그럼 큰일 나네요. 근데 간혹 소유권 분쟁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고요? 동물 등록이 되어 있어도 그게 100%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 아니라는 게 좀 의외였어요.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동물 등록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. 법원에서는 실제로 누가 그 동물을 계속 돌보고 교감했는지 이런 실질적인 양육 기여도를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. 아, 실제 양육 기여도요? 네, 그래서 만약 분쟁이 생기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. 예를 들면 병원 진료 기록이라든지 사료나 용품 구매 내역,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이요. 그렇군요. 그리고 소송까지 가기 전에 그 동물이 혹시 다른 곳으로 함부로 보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고요. 물론 상황이 복잡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? 네. 오늘 고양이 실종 시 대처법부터 시작해서 철저한 예방법,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법적인 측면까지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. 네. 결국 우리 고양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미리 좀 세심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. 맞습니다. 이 정보들이 정말 여러분과 반려묘의 안전하고 또 행복한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꾸준한 관심과 책임감 있는 행동,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. 자료에서 고양이가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로 실내 환경이 좀 단조로워서라는 점을 꼽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오늘 당장 여러분의 집안 환경을 우리 반려묘가 조금 더 흥미롭게 느낄 수 있도록 바꿔줄 수 있는 작은 변화,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